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전부 다 좀 움츠리는 그런 계절이 왔는데 오늘은 이 뇌졸중에 대해서 특히 가정에서 응급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이 계절에는 노인들이 갑자기 불편한 점이 생겨서 특히 노인들이 많겠죠.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모든 걸 갑자기예요. 밤새 안녕이에요. 밤새 잘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신경과 의사 이동국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개원을 하고 있는 의사인데 이 계절이 되면 참 신경의사로서는 긴장이 많이 됩니다. 언제 이런 환자들이 올지 저도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도 없이 봤지만은 상당히 긴장이 되는 계절이 이 계절이에요. 갑자기 날씨가 되게 푸근하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이래 될 때 겁나는 병이 혈관 질환입니다. 머리 혈관에 오면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올 것이고 심장에 오면은 심장마비와 또 심근경색 이런 것이 오겠죠. 그래서 이 계절이 되면은 제일 이제 의사들이 특히 신경과 의사들은 긴장을 하게 되는데 보면은 특히 노인들 또 계절적인 이런 환절기 또 집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 뇌졸중에 가족력이 있는 분 또 각종 성인병 생활습관병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또 과거에 이런 병을 알아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요즘 조심해야 돼요. 따뜻하게 하고 따뜻하게 입고 따뜻한 거 먹고 또 항상 보온에 신경 써야 되는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병이든지 생기고 나서 뭐가 좋은지 사후 약방문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하면 생기기 전에 잡느냐 그것이 최고입니다. 최고의 병은 도망가는 거겠죠. 36개가 최고라고 합니다. 뭐 칼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해서 도망가는 것보다는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도망가는 게 최고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사는데 매사를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병이 안 생기면 좋겠고 생기면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응급조치 이것이 이제 저희 같은 의사들은 평생 교육을 받고 환자를 받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의식이 없고 토해 놓는다든지 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 나면 되게 당황합니다. 당황하게 되고 우왕좌왕하게 되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인들은 저기는 신경의사니까 평생 노인 환자를 주로 많이 봤습니다만 밤새 안녕이에요. 밤새 안녕. 아침에 우리가 이제 출필면 밤필고 하죠. 나갈 때는 부모한테 고하고 들어와서는 부모님한테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와 같이 노인들은 밤새 안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말은 안녕하면은 해피고 안녕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잘 주무시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일어나지 않는다. 정신이 의식이 없다. 무슨 토해 나왔다. 반신마비가 됐다. 말이 안 된다. 이런 환자들이 이 계절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럴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또 뇌졸중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은 같이 1시간 정도 한 50분 정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떤 상태든 간에 요새 혼자 계시는 분 많죠. 특히 남자들은 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몇 년 더 오래 사니까 할머니 예를 들겠습니다. 할머니가 아침에 봤는데 어젯밤에 잘 주무셨는데 식사하시고 잘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의식이 없다. 뭐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런 이제 상황을 밤새 보니까 문 열고 보니까 할머니가 누워 계시면은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자세가 삐뚤게 되는 거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 또 혹시 대소변을 반환한지 그것도 참 챙기고 그 다음에 목을 보호해야 돼요. 목이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개선문이니까 여기 목을 졸리는 옷이라든지 남자분들은 넥타이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목에 뭐 터틀넥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목을 타이트한 목을 풀어줘야 돼요. 이 경동맥이 올라가야 머리에 혈관이 가니까 그 다음에 혹시 토해나는 게 없는지 구토물 있으면 치우고 옆을 목을 바르게 해놔야 돼요. 목을 이렇게 움직이면 곤란하겠죠.
또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야 돼요. 칼이나 가위, 뾰족한 모서리 이런 것은 치워야 돼요. 왜냐하면은 뇌졸중이 오고 나서 환자는 당황하기 때문에 평소대로 생활 일어나면 넘어질 수가 많아요. 자기는 어제 밤까지는 건강히 했으니까 평소 문제 없었으니까 벌떡 일어나다가 옆에 쾅 부딪혀서 뭐 뾰족한 물건에 콱 부딪히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 때문에 이거 일단은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이 자세는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자세는 우리가 영면 돌아가시고 나면 자세를 바르게 하지요. 바른 자세에서 손 얹고 목을 반듯하게 해서 보통 이제 매장을 하잖아요. 요즘 뭐 화장도 많이 합니다. 그런 자세가 바른 자세겠죠. 어떤 뒤틀린 자세로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혹시 토해 났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치우고, 왜냐하면 기도를 막으면 기도가 5분 막히면 사람 죽잖아요. 그 기도를 치우고, 또 혹시 대소변을 실내에 놨는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일단 위험한 물건을 치워놓고, 그 다음에 목을 반듯하게 보호를 해야 됩니다. 목이 삐뚤게 있는 것보다 바르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를 봐야 돼요. 첫째, 의식이 있는지. 의식이 불러도 없으면 혼수 상태 문제 심각하죠. 그런데 부르면은 눈도 뜨고 정신이 맑으면 해피한데, 문제는 불러도 저 대답이 없다. 부르고 보통 이렇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정신 누군지 알겠어요. 정신 듭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말을 조금 하긴 하는데 사람을 못 알아본다. 이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완전히 의식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하죠. 혼수예요, 혼수. 심할 겨울수록 위험성 높아지겠죠. 병변도 더 크다. 조금맣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크다. 대부분은 머리에 생기는 병은 잘 모르면 뇌경색이에요. 거의 80, 90%가 뇌경색이니까 10%, 20%가 뇌출혈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뇌경색이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혈압이나 당뇨가 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 아니면 심장병이 있다, 무슨 아주 비만한 사람이다, 혹시 이런 문제가 있어 약을 자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 이 계절에 젊은 의식을 봤다, 불러보고 의식이 말짱하면 해피, 말짱 안 하고 깨우면 겨우 눈 좀 뜨고 하면 반혼수, 완전히 반응이 없으면 혼수. 이건 코마죠, 코마. 이거는 이런 경우는 아주 위험합니다. 이건 아주 응급이에요. 그럼 바로 119를 콜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정신은 있는데 말이 어두하다, 말이 잘 안 나온다, 혀가 짧은 소리를 자꾸 한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다 뇌에서 생기는 문제니까. 그 다음에 또 한쪽이 마비가 됐나, 이런 얘기도 있겠죠. 지금 어떤 분 질문이 뇌졸중 같아서 병원에 가면 무슨 검사부터 하나요? MRA부터 하나요? 일단은 MRA부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진찰해 보고 필요한 부분 찍는데, 빨리 찍으려고 하면 CT를 찍으면 됩니다. CT는 뇌출혈 같은 거 바로 1분 내에 바로 나와요. CT 찍으면. 그런데 뇌경색, MRA는 시간이 30분 내지 40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조형해서 찍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선 바로 응급실에 가면은 조치를 할 때는 뇌졸중이 심해서 간다면은 CT부터 보통 먼저 찍을 겁니다. 왜냐하면 CT는 시간이 짧게 걸리니까. 바로 찍으면 1분 내에 바로 나오니까, CT 찍으면 의사들은 응급실에서 옆에 보통 CT방이 있으니까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환자가 와서 쫙 1분 내에 찍으면 바로 뇌출혈 뇌경색이 바로 판별이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아닌데 어느 부분이 의심된다는 환자 좀 안정이 되는 봐가면서 이제 MRI나 MRA를 찍겠지요. 보통은 MRI하고 MRA를 같이 찍습니다. MRI는 뇌경색, 뇌출혈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보는 것이고, MRA는 혈관을 보는, 혈관. A가 안지원은 혈관이라는 소리예요. 혈관. 핏줄이 잘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 보고 나서는 이제 뚫든지 안 되면 수술하든지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응급실에 오면은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CT예요. 엑스레이는 도움 안 돼. 엑스레이는 머리를 다쳤을 때 뼈가 다쳤나 안 다쳤나 보는 게 엑스레이예요. 근데 보통
뭐 밤 사이에 뭐 혹시 뒤에 넘어져서 쾅 머리에 안 부딪힌다면 대부분 뭐 엑스레이는 별보다 CT를 먼저 찍는 게 제일 빠릅니다. 엑스레이 뼈가 다쳐갖고 무슨 피가 났다 이러면 엑스레이 찍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CT는 빨리 보고 할 때는 CT가 최고. 그 다음에는 조금 안정이 되는 거 봐서는 MRI를 찍겠죠. 보통 MRI만 찍는 것이 아니라 MRI도 같이 찍습니다. MRI 더하기 MRI를 같이 찍습니다. 그 찍으면 되고, 의식을 받고, 그 다음에 말이 어둔하다, 말이 잘 안 나온다, 이것도 받고, 그 다음에 한쪽이 마비가 됐다. 완전히 축 처지만 이것도 문제가 많고, 조금 움직이는데 어둔하다, 이것도 벌써 마비겠죠. 보통 뇌졸중은 한꺼번에 사지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보통 한쪽이 마비가 오는 반신마비라고 해요. 반신마비. 마비가 많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몸이 얼굴을 포함해서 왼쪽이 내 얼굴이 감각이 아닌 것 같다. 내 살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왜냐 뇌졸중은 어느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 왔느냐에 따라서 힘이 빠진 수가 있고 말이 어둔한 수가 있고 또 감각이 이상한 수가 있고 다 다릅니다. 신경과 의사들은 그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이 현재 불편해하는 상황을 보면은 어느 부분에 병이 있을 것이다. 어느 부분에 어떤 병이 있을 것이다.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 교육을 5년씩입니다. 5년 하고 나면 전문의가 되겠죠. 인턴 1년, 전공의 4년. 5년을 수련 받고 나면 이제 보입니다. 보이고 이 사람은 현재 이 사람이 호소하는 증상을 봐서는 이 부분에 생긴 어떤 병일 것이다. 평생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저는 평생을 40년 넘어 그런 환자 보고 지금까지 이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환자가 말은 하긴 하는데 물건이 왜 이렇게 두 개로 보이냐, 흐려 보이느냐, 아니면 왜 한쪽이 안 보이느냐, 이런 것도 뇌졸중 증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어서니까 휘청휘청거린다, 걸음이 어지럽다, 그러면 넘어지려 한다, 이런 문제를 보면은 일단은 이게 뇌졸중이냐 아니냐 그것부터 먼저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보호자 가족들이 볼 때 제일 먼저 아침에 이제 할머니 방에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안 깬다, 의식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이 많이 어둔하다, 또 한쪽이 축 처져 있다, 이러면 벌써 대강 감이 잡히죠. 어떤 분들은 정신이 있는데 왜 한쪽이 왜 감각이 남은 살 같냐, 내 살 아닌 것 같다, 또 왜 이리 어지러워, 왜 이리 머리가 아파, 왜 잘 안 보여, 이런 얘기 하면은 제일 먼저 뇌졸중을 머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머리를. 그러면 이제 일단 이렇게 되면은 바로 보통 집에서 조치가 안 되겠죠. 요즘 대한민국은 119가 최고 효자입니다. 뭐 119 어디 못 가는 산속에 살면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119가 다 연결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시고 응급실 오면 시간도 더 걸릴 것이고 또 무슨 불러 모아야 되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다 가족 불러 모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뭐 무슨 휠체어도 있어야 되고 들 것도 있어야 되고 움직일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환자를 그 일반 사람 같으면 택시 타고 차 뒤에 실으라 타고 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한쪽 축 쳐져버리면 옮기기가 쉽잖아요. 아주 어려워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브레인 포그, 머리가 개운치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다 고생을 하고 멍하고 기억이 뚝 떨어져서 괴롭다, 이런 증상도 뇌졸중이나 뇌경색과 요거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벌 8년째 이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뇌졸중인 뇌경색하고 거리가 좀 있단 말이에요. 뇌경색 뇌출혈은 갑자기 생깁니다. 축구하다가 식사하다가 아니면 갑자기 밤새 안녕 혈관 질환이 다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옛날 영화에 닥터 지바고 보면 있죠. 지바고가 나중에 라라를 만나기 위해서 막 지하철 때려 쫓아나갔는데 가슴이 확 조이면서 지금 죽은 장면 있잖아요. 그게 뇌경색과 똑같은 거예요. 심근경색이에요. 심장이 확 혈관이 막혀서 닥터 지바고는 죽는 것을 거쳐놨죠. 뇌경색은 똑같은 거예요. 머리에도 큰 혈관이 4개 올라가서 머리를 가고 심장에도 공격해서 4개 혈관이 올라가요. 그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 막히면 바로 죽는 것이고 1개, 2개 막히면 좀 사로 스텐트 받고 하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스텐트를 박은 분들끼리 모여서 회를 만드는데 철심회라고 철심회.
심장에 포격을 박았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브레인 포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보통 신경과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머리가 개운치 않다, 맑지 않다 얘기를 하면은 머리 사진을 찍어보고 그 다음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 그럼 뇌 기능을 좋도록 하느냐, 또 자율신경 조절제, 필요하면 안정제도 소량 쓰고 이렇게 우울증 약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거 조절해가 대부분 약물 치료를 하지요. 그럼 뭐 신경의사들 이 정도는 다 어디 전국에 어디나 가나 다 할 겁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먼저 머리를 확인해 보는 게 1번이에요. 단순히 뭔가 하다 개운치 않다, 뭐 괜찮겠지. 그래서 살다가 나중에 재수 없는 사람은 머릿속에 무슨 큰 탈이 있어 온 사람도 왕왕 있으니까 해보는 게 좋겠고, 어느 분의 어머니가 아침부터 몸 반쪽이 뻣뻣하다고 한다. 또는 괜찮아지고 이런 경우는 응급실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가 보통 이제 우리가 아침에 산책을 하든지 저녁에 걷다 보면 한쪽이 마비가 돼서 지팡이를 잡고 힘들게 걷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머릿속에 이제 탈이 뇌경색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책도 한 권 썼는데 이 책에도 보면은 이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하는 뇌졸중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 이런 제가 쓰는 책도 써놨는데 이 보면은 뇌졸중은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한순간에 가버려요. 한순간에 밤새 안녕이에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미스 코리아가 아침 재수 없이 아주 그 예쁜 예쁘고 정정하는 분이 한순간에 마비가 되어버린다. 제가 기억나는 환자는 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이 오른팔이 했던 장관한테 못 있어요. 그분이 참 민주투사로 열심히 하신 분인데 뇌졸중이 와서 한쪽이 마비가 돼서 참 불행하게 겪다가 돌아갔을 거예요. 그분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그때 치료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평생을 고생해서 이제 대통령 자기 모시는 주문이 대통령이 돼서 이제는 내무부 장관으로서는 파이팅 하려고 하는데 그분 마비가 와버렸어요. 그 휠체어 타고 다니다가 한국에서 안 돼가 중국을 간다든지 독일을 간다든지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고생하다가 한번 돌아가시고 싶은데 참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뇌졸중은 안 생기면 최고. 살면서 진짜 저는 신경의사로서 피하고 싶은 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뇌졸중이고 하나는 치매예요. 치매. 문제는 치매는 본인은 별로 몰라요. 자기 그냥 있는 대로 먹고 있는 대로 싸고 있는 대로 돌아다니고 하지만 가족들이 진짜 괴로운 병이 치매예요. 본인은 잘 모른다고요. 노망 들은 사람이 자기가 내가 노망이니까 너 힘들지 얘기한 사람 없어요. 자기 생활 그대로 자연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애기 상태로. 그 뇌졸중은 혼 상태로 되었다, 식물인간이 됐다, 무슨 중환자실에 몇 달 있었다, 응급실에 아니 요양원에 몇 년 있었다, 전부 그런 분들 아니에요. 한쪽이 마비가 되니까 돈과 시간과 가족들의 노력이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한 분이 뇌졸중이 생기면은 그 밑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족은 보통 직업을 그만두고 하고 동기인데 의사도 아주 골프도 잘 치고 잘 했는 사람인데 의대 교수로 이제 곧 병원장감으로 이제 한참 크던 분이 한쪽이 마비가 돼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걸 이제 정인 퇴직을 했지요. 참 볼 때 안타까운 그런 경우 있어요. 그분도 술을 많이 먹고 혈압이 있었는데 아주 잘 지난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뇌졸중은 저 의사로서 심장마비 이거는 오하면 말할 거 없이 밤새 돌아가시면 끝인데 뇌졸중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피하고 싶다. 피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좀 해야죠. 피하려 하면은 조치를 해야 된다. 또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공황장애 약을 썼다. 약을 끊었다. 교감신경이 다시 올라오고 머리 열도 나고 치료 한번 오세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동구 신인과 치면 나올 거니까 오랫동안 약도 쓰고 참 고생을 많이 했는 분이네요. 이거 참 신경이라는 것이 제가 신경의사로 40년 넘어 일을 했지만 참 눈에 화끈하게 보이지 않으면 사람을 괴롭히는 병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우리 옆에 병원에 있는 정형외과
부러졌다, 기부사자, 무슨 뭐 어떻고 저쩌고 찢어졌다,깁자 이런데 신경은 이게 아직 인간이 확실하게 잘 알기 어려운 아직 미지의 세계예요. 신경은 이 아직 브레인 모르잖아요. 브레인 이 코스모스 속을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수많은 기계가 나와 수많은 의사들로부터가 점점 밝혀지고 있지만 뇌의 신비는 아니 영원한 현재로서는 아니 비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구 사시는 분 같으면 오세요. 뭐 인터넷 이동구 신경과 치면 나올 거니까 오시면 되고,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서 후유증을 70대 후반이다. 뇌졸중으로 말이 잘 안 되니까 우울합니다. 이건 또 이런 경우는 뇌졸중 후에 이런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왜냐? 어제까지 멀쩡한 사람이 밤새 갑자기 휠체어 타봐요. 재미로 장애인 체험한다고 타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발로 걸어서 화장실을 못 간다. 이건 이제 인생의 뭐 거의 끝장이에요. 끝장.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앞에 있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다. 자식이 이름을 부르겠어요. 말이 안 된다. 우울증이 안 빠지는 거 그 인간이 아니죠. 그건 AI지, 기계지 뭐. 기계 같으면 고장난데 기스 숟가락 끼우면 되지만 이 복잡다단한 생활을 한 인간이 밤새 잘 있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말이 안 돼. 한쪽이 반신마비가 돼. 우울증 안 빠지는 게 이상하죠. 그럼 이런 경우는 우울증 약을 같이 씁니다. 저는 반드시 같이 씁니다. 쓰고 환자한테 앞으로 희망이 어떤 것이 있냐 노력을 하시라. 노력할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삶을 포기해버리고 나는 어차피 이래 살다 죽을래. 그런 사람도 있고, 나는 조금이라도 더 살겠다고 악착같이 덤벼드는 사람이 있고, 결과는 다르더라고요. 악착같이 남들 자전거 한 번 타면 자기 실내 자전거 2번 타고, 남들이 10건 걸으면 자기 15걸음 걷고 이래 악착같이 하는 사람은 보니까 더 경과가 좋더란 말이에요. 그 의사들이 저는 진료실 오면 항상 움직이라고 합니다. 움직여보고 팔다리 스트레칭 시켜보고 해보면 희망을 가지고 악착같이 하는 사람은 경과가 더 낫더라. 안 하는 사람은 그 반대겠죠. 그래서 이런 우울증도 초기엔 심해도 자기가 좀 적응을 한단 말이야. 내가 이번에 왔는 이유는 머릿속에 이런 게 막혀서 이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다. 자기대로 로드맵에 서는 거죠. 그러면 좀 마음 안정도 되고,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물리치료실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겠다. 아니면은 하루에 산책을 하겠다. 무슨 파이팅을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 같으면 좀 나은데, 생활을 완전히 포기하고 나는 끝장이다. 이제 내 끝장났다. 이래 한 사람은 경고가 없겠죠. 뭐 어떻게 해서 하겠어요. 그거는 본인 선택인데. 그런데 가족들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가족이 화합이 되는 가족이 있고, 그 반대인 가정이 이혼하고 뭐 도망가고 버리고 뭐 있는 행위를 만들어버리고 노숙을 만들어버리는 가정도 있고, 제가 보니까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아주 가부장적인 가정인데 아버지가 이런 병이 뇌경색이 와서 힘들어지니까 가족들이 화합이 되더라고요. 첫째가 우리가 다 우리를 키워주셨으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살리자. 모여서 파이팅해서 같이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감명하고 항상 아버지 따뜻한 말 해주고 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 반대 가정도 많이 봤죠. 반대 가정이 훨씬 많겠죠. 돈 벌던 가정이 갑자기 팍 무너지면 가정이 파토나는 거야. 이혼하고 마누라는 부인은 도망가고 자식들은 아버지 버려버리고 이런 가정이 있죠. 그 반대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 말이에요. 희망을 가지고 뛰는 사람들은 노력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우울증 약을 이분은 같이 쓰는 게 맞아요. 또 뇌졸중을 위험을 올리는데 혈압, 당뇨 외에도 자가면역 질환도 있죠. 그런 병 중에는 자가면역 질환을 하는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칼로 찌른다, 몸을 쑤신다, 나쁜 결과밖에 없겠죠. 영향이 되겠죠. 자가면역 질환 가운데도 머릿속에 뇌졸중을 올리는 병도 있습니다. 병은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병도 있으면 영향이 됩니다. 또 뇌졸중도 유전이 되는 일부 유전이 됩니다.
친정 엄마 오빠도 이제 살짝 왔다 가면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 통계학적으로는 뭐 10명 가운데 1명, 2명 얘기하지만 의학이랑 참 문제가 자기가 당하면 자기 100%예요. 아유 남들이야 100명 가운데 99명이 괜찮아도 자기 혼자 당하면은 자기 인생 끝장이는 거예요. 유전은 됩니다. 일부는 된다. 어떤 뇌졸중 경우는 자식들한테 유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병이 의심이 돼서 제가 대학병원에 근무할 때 이런 검사를 하면은 유전성의 위험성이 얼마나 있는지 드러난다 하니까 거부한 사람이 많아요. 자기 때문에 자식한테 영향이 됐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 검사를 안 했습니다. 뭐 할 수 없죠. 그렇지만 가족들은 저한테 오는 분들을 보면은 뇌졸중에 있는 분들이 뭐 할머니를 모친을 휠체어 태워 모시고 왔다, 뭐 아버지를 부축해 왔다 그런 분들 자식들한테 저는 꼭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MRI 한번 찍어 보세요. 찍으면은 돈 몇십만 원이 중요하냐, 평생 인생이 끝장 나버리는 게 중요하나, 안 그래요? 저는 뇌세포를 찍어 봤습니다. 찍어 혈관 것 다 확인했는 사람인데 돈 100만 원이 중요하나 인생이 중요하나, 예를 들자면 저는 그렇게 했어요. MRI를 뭐 심심하게 찍는 건 아니고 집에 가족이 있는 분들 꼭 찍어보라고 확인합니다. 물론 대부분 괜찮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은 동맥유도 나오고 동맥과리 나오면 수술해야 됩니다. 심하면, 크면, 작으면 보통 두지만 안 그러면 혈관이 되게 좁다든지 드러나요. 그런 게 있으면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이 생기고 나서 한쪽 마비가 되는데 무슨 침이 좋다, 무슨 보약이 좋다, 무슨 어디 가 해봐라, 수도 없이 많은 얘기 나오니 그 얘기를 다 모아가 해놨는 게 신경의사들을 보는 뇌졸중의 지침서예요. 전 세계 의사들 모여서 이런 경우 이래 하는 게 가장 좋더라는 그 지침서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치료하는 게 좋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뚫는 게 좋다. 이런 경우는 수술하는 게 좋다. 이런 경우는 두고 보는 게 좋겠다.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 한 사람이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물론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환자를 1000명 반 의사하고 10만 명 반 의사가 다르겠죠.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 때문에 어떤 수술 이런 거 권할 때도 꼭 한 군데 물어보고 바로 하는 거잖아요. 대대 응급이고 안 하면 죽는다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아닌 경우에 보통 의견을 한 번 더 물어봐요. 이 A 병원에 물어보고 안 되면 B 병원에 물어보고 의견 일치가 되면 하는 게 좋겠죠. 그 두 개 일치가 안 되면 C 병원을 가봐야 되겠죠. 이거 수술을 가는 건 저는 수술하는 의사는 아닙니다. 신경내과니까 약물로 예방을 하고 저한테 뭐 수십 년째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 제가 80년대 중반 전공의를 그때 이제 했으니 대학병원 전공의를 하는데 그때 환자 지금 와요. 그때 40인데 지금 80좀 돼가지고 그런 분들 제가 전공 1년차 때 주치의 했는데 지금도 환자가 와서 외출에 왔다 갔어요. 그리고 2년이 되면은 올해 관리를 하는 게 좋아요. 관리를 해야. 이 병도 관리예요, 관리. 무슨 외과 수술까지 맹장염 수술하고 끝, 무슨 무릎 수술 했으면 끝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뇌졸중 같은 성인병은 이 관리를 해서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재발하지 않고 잘 살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이 관건이에요. 그런데 많은 환자들은 무슨 마이다스 손까지 갖다 대면 바로 낫기를 바라는데 그런 게 잘 힘듭니다. 그런 경우 있긴 있죠. 4시간 반 내에 뇌경색이 오고 나서 4시간 반 내에 병원에 왔을 때 혈관을 사진 찍어서 뚫을 수 있으면 뚫는 약을 쓰든지 아니면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뚫든지 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걸 잘 모르고 넘어갈 수가 많죠. 뇌경색 유전도 되고 자가면역질환도 일부 영향이 됩니다. 그 때문에 뇌경색 유전 가족이 있는 사람은 꼭 사진 찍어보는 게 저는 권합니다. 21년도에 CTN 찍었는데 MRI를 찍어봐야 할까요? MRI, CTN을 찍었는데 MRI하고 CTN은 다른데 MRI를 찍어봤으면 계속 A를 찍어보는 게 맞죠. MRI는 저는 부부라 생각합니다. 부부는 남녀가 만나야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나오고 MRI하고 MRA는 다른 거에 보는 면이 달라요.
MRI는 구조적인 문제, 뭐 뇌졸중, 치매, 뭐 이런 구조적 뇌암 이런 걸 보는 게 MRI고, MRA는 핏줄을 보는 핏줄. MRI를 핏줄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MRA하고 MRI를 같이 찍으면 이게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찍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한번 머리통을 그 기계 안에 넣어서 머리를 넣어서 찍는데 굳이 따로 찍어가고 이거 따로 찍고 할 필요 없고, 보통 찍을 때는 같이 찍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 일하는 곳 한 번에 가서, 또 대한민국 같이 이런 돈이 들어서 그렇지 우리 찍을 수 있는 나라 어디 있어요? 뭐 우리 병원 옆에는 큰 시장이 있는데 환자들 보면 시장 갔다가 어지럽다고 MRI 찍어 자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시장 가서 뭐 이따 MRI 찍어보자 바로 찍어보고 가들고 와요. 이런 나라는 없어요. 우선 처방이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찍어라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카드만 쫙 끊고 바로 찍고 와요. 그런 찍는데, 이분은 MRA도 찍은 건 맞습니다. MRI, CT는 찍었다 하는데 MRA는 안 찍었다 하면 찍어보는 게 맞죠. 핏줄이 제일 겁나요. 핏줄. 이런 말 있잖아요. 혈관이 건강하면 오래 산다. 혈관이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고혈압 조절하고, 당뇨 조절하고, 콜레스테롤 조절하고, 음식 조심하고, 뚱뚱한 사람은 살을 빼고, 요즘 얼마나 산책하는 사람 많아요. 아침에 산책하고, 어떤 분도 뭐 개도 끌고 다니고, 뭐 어떤 사람 유모차 끌고 다니고 한데, 노인들 사이 이런 에피소드 속담이 있어요. 누죽걸 살이라, 누죽걸.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젊은 사람한테 뭐 젊은 사람 마찬가지겠죠. 누워서 계속 고만 있어 먹기만 하면 뚱뚱해질 급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 말이 저는 뭐 두족환열하고 똑같죠. 머리는 잡기에 발은 따뜻하게 이런 같이 두한 뭐 조결 이렇게 한 얘기하는데, 그런 같이 이 몸이라는 써야 되고, 핏줄이 튼튼하면, 그 때문에 요즘 얼마나 많이 오메가3도 먹고 무슨 약도 먹고 무슨 온갖 걸 다 하잖아요. 그 말은 결국 핏줄을 튼튼하게 해서 오래 살다 가고 싶다. 오래 살다가 건강하게 오래 살다 가고 싶다. 아니 침대에 누워서 30년 더 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동안 가정은 박살나는데, 참 요즘은 우스갯소리 너무 오래 서 재수 없으면 100살 산다 이런 말을 해요. 노인들이 오면. 저희들 병원에 오는 제일 고령이, 제일 연세 많은 분이 90 중반이 된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나도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어리버리 하다 보면 100살 살겠다고. 요즘 그런 분들이 90세 넘는 자꾸 많아요. 80세는 뭐 천지고. 저 어디 신인과 환자들 보는 병원에는 평균 연령이, 제가 80년 중반부터 신인과를 하면서 봤는 그 수십 년 세월 동안에, 그때는 50, 60대가 많아. 지금은 80대, 90대예요. 근데 문제는 90이 넘어도 정정한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아침 팝골프 치고 우리 병원에 오고, 뭐 지하철 타고 왔다 혼자 다 거의 혼자 다니는 분들.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우리 평균 수명이 엄청 높았어요. 그 제가 봐서는 90 중반 되는 현재 그런 분들은 아마 100수는 넘거하려 할 것 같아요. 지금 저 연세대 철학과 은퇴하신 김형재 교수님은 지금 104세인가 그럴 거예요. 아예 강연을 다녀요. 혼자. 제가 그분 작년에 강의 들었는데 1시간 반이 혼자 원고 하나 없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청중이 미어 터졌어요. 강당에. 큰 강당에. 그래서 야, 역시 참 저런 분은 하늘이 내린 건강을 가진 분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브레인 포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에스트로겐 문제라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요거는 이게 브레인 포그 이런 게 요즘 나온 병이지, 얘기 텀이지. 옛날에는 이런 텀이 없었어요. 그냥 머리가 개운치 않다, 안개 낀 것 같다, 맑지 않다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하는데, 정신과학과 이건 뭐 코드를 딴 거 넣으면 되죠. 굳이 뭐 정신의학 가면 할 문제가 아니고 정신과에 와도 돼요. 정신과에 와서 그 맞는 코드를 찾으면 됩니다. 이 말은, 브레인 포그란 말은 결국 머리가 개운치 않다, 구름이 낀 것 같다, 맑지 않다, 항상 찜찜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코드를 딴 것도 넣을 거 다 있어요. 굳이 정신과에 가면 뭐
어차피 정신과 가면 우울증, 불안약 이런 거 쓰겠죠. 그럼 저들은 신경과 의사들은 그보다는 뇌 기능을 좀 깨우는 쪽으로,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그쪽으로 좀 생각하는 파트고, 정신의학과는 주로 이제 우울, 불안, 초조, 짜증 이런 쪽으로 좀 보는 포인트 오브 뷰가 조금 다르겠죠. 그렇지만 같은 의사니까 뭐 누구를 봐도 상관없는데 신경과에 봐도 됩니다. 그 정신의학과를 조금은 꺼려하는 분들은 자주 있으니까 그럼 뭐 신경과 오면 되죠. 신경과 의사 보다가 만약 이런 문제 있으면 의사는 서로 협진을 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해결하겠는데 이런 문제는 당신이 좀 봐주시오. 그럼 서로 가서 코퍼레이션, 요새 맞잖아요. 화합 있잖아요. 퓨전, 융합 같이 서로 맞춰서 하면 될 거죠. 그냥 아무 부담 없습니다. 신과에 와보세요. 정신의학과 조금 부담이 되시면 그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얘기가 뇌졸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뇌졸중은 저는 한 40여 년 정도 뇌졸중 환자를 봤는데 참 정말 40년 이상 받는 결론은 이 병은 정말 무서운 병이다. 정말 피하고 싶은 병이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는 피했으면 하는 병이다. 나이 들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병 두 가지 제가 봐서는 뭐 다른 의사들은 다른 분야 의사들은 뭐 암이고 심장마비 얘기하겠죠. 저 같으면 두 가지입니다. 뇌졸중과 치매. 이거는 가장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잃게 만들고 사람 피폐하게 만들고 가정을 박살시키는 병이니까 평소에 예방을 해야 돼요. 그럼 예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뇌졸중은 그럼 우리가 일단 각자 이제 고칠 수 없는 조건을 할 수 없고 나이가 많다. 어떻게 고치겠어요?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 가족이 있다. 가족을 버릴 거예요. 가족을 버린다고 없어지나? 또 뭐 혈압이나 근데 고칠 수 있는 거를 고쳐야지. 고칠 수 없는 거 가족력, 인종 무슨 뭐 이런 거 과거력 이런 거 어떻게 고치겠어요? 과거에 뇌경색이 왔는데 뭐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러면 현실 상황의 냉정에 따져서 고칠 수 있는 거 고쳐야 돼요. 나이 줄일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평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성인병, 생활습관병 있잖아요. 혈압, 고혈압. 환자들이 고혈압 약은 10년씩 먹으면서 무슨 뭐 10년 동안 먹잖아요. 그럼 다른 병, 뭐 혈압이 있으면 혈압을 조절하는 거 아니에요. 혈압 약 먹어 생활습관 바꾸고 음식 조절하고 이러면 가는데 다른 무슨 병은 혈압약 10년 먹으면서 저한테 와서는 무슨 다른 병이 생기면 한 방에 다 쏴주세요. 한 방에 어떻게 혈압약 10년 혈압약 하루 먹고 치워야지 뭐 10년 먹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건 저는 꼭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병원, 자주 갈 수 있는 병원 믿을만 의사가 있다면 주치의를 정해놓으라고. 주치의 대통령 주치의 꼭 뭐 그런 뭐 명망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내 건강을 상담해 줄 수 있고 언제든지 바쁘면 연락해 줘서 의학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의사를 정해놓는 게 중요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런 주치의 전부 안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아니 자기 사생활이 보호해야지. 새벽 1시 2시에 제가 이때까지 의사 경험하면서 한 40년 이상 했으면 1시 2시에 환자 전화와가 좋은 일 한 번도 없었어요. 전부 다 다쳤다 어디 뭐 넘어졌다 갑자기 말이 안 된다 이러고 오는 전화니까 그럼 사생활이 안 돼요. 그런 환자가 1000명대 봐요. 그리고 의사한테 전화번호 안 가르쳐주는데 개인적인 번호는 잘 힘들게 아주 가까운 사이 아니면은 가르쳐주는 일이 적어요. 그렇지만 병원 번호를 알 수 있으니까 제 병원 전화번호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번호를 딱 명함을 책에 놨다가 갑자기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원장님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는데 어떡할까요? 꼭 그 분야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딱 내과 가면 내과 얘기만 하고 정형외과 가면 정형외과 얘기만 하고 산부인과 산부인과 얘기만 하면 서로 의사끼리 서로 모른다 그래요. 의사한테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얘기를 해야 하면은 의사는 얘기 들어보고 지금 얘기 들어봐서는 요 길은 요렇게 하는 게 좋겠다 얘기해주면 환자는 그러면 돈을 몇 억을 버는 겁니다. 길을 몰라서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 가장 단거리를 가르쳐주는 그 사람 말이에요.
요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의사는 뭐 저는 신경 의사를 했지만 평생 신경 의사를 했지만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고 뇌과적 지식, 정신과적 지식, 한과적 지식 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당신이 얘기하는 거 봐서는 쭉 둘러가지 말고 요리를 가는 것이 가장 단거리가 되겠습니다. 얘기 한번 들으면 그 사람은 해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드신 분이 오늘 주제가 뇌졸중이니까 특히 뇌졸중 환자 가족이 있거나 뇌졸중에 병을 앓았거나 또 뇌졸중의 위험성이 있거나 걱정이 나 되는 사람은 평소에 주치의를 해서 전화번호를 따놓으세요. 따놓으면은 갑자기 원장님 갑자기 내 말이 안 돼요. 갑자기 한쪽이 마비가 안 돼요. 마비가 왔어요. 갑자기 울음이 두 개로 보여요. 갑자기 어지러워요. 갑자기 비틀거려요. 이런 문제 있으면은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면은 저 병원에 전화를 원장이 받으니까 간호사가 받아 원장을 바꿔주니까 그러면 방침을 잡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번호를 달라고 하면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 개인 우선 자기 프라이버시 때문에 뭐 그래서 요즘 핸드폰 가르쳐주는 친구들끼리 믿을 만한 사람이 핸드폰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도움을 청한다든지 보험을 들어다든지 무슨 자동차 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의사들은 그런 것보다는 자기 사생활도 보호도 해야 되고 아니 24시간 언제든지 오픈해놨다는 그런 전화번호 같으면 그런 할 자신 있는 의사 같으면 전화번호 하나 더 주게 더 가지 핸드폰 두 개겠죠. 개인적인 거 공용 이렇게 하는 사람도 그래 하겠지만 보통은 제 경험상은 전화를 아는 사람 잘 아는 친구를 믿을 만한 사람 아닌 거 잘 안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환자들 아주 믿을 만한 사람들도 가르쳐주면 그분은 뭐 전화 오죠. 이번에 농사를 짓다 허리를 삐끗했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면 가까운 병원에 어떻게 조치를 하세요? 얘기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뇌졸중 이 병은 제가 피하고 싶은 병 두 가지 뇌졸중과 치매 여기 있네. 오늘 뇌졸중 얘기니까 이 계절에 뇌졸중 환자들이 병원에 많이 온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계절이 지난주까지 포근했잖아요. 20도, 영상 20도. 지금 영상 뭐 얼음 온다고 뭐 철원에 얼음 온다, 강원도 설악산 얼음 온다 이런 게 얼마나 갑자기 이것저것 확 심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건강한 사람은 적응을 한데 이게 건강이 평소에 안 좋은 사람은 적응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골프 지금 오비가 난단 말이에요. 오비가 팍뭐 터지든지 막히든지.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잘 오느냐? 갑자기 건강이 팍 나빠져가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평소에 생활 습관병, 생활 습관과 쌓이는 병, 거의 대표적인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그 고지혈증이 나가지요. 또 운동이 적은 사람, 또 심장병이 있는 사람, 또 과거에 뇌졸중을 앓은 사람, 가족력이 있는 사람, 참 불안합니다. 요 계절은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오전에 내 환자를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좀 모자, 날도 설이 내리고 하는데 모자 쓰시고 마우라 목도리 꼭 하시고 장갑 끼고 좀 거리를 비틀거릴 것 같으면 유모 잘 쓰든지 지팡이를 꼭 짚으세요. 지팡이를 짚는 거는 할머니를 위해서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남들도 이제 아무리 세상이 험하게 해도 지팡이 짚고 지팡이를 발로 차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노인들이 길거리 가다가 요새 애들 둘이 뭐 이상한 차 있잖아요. 막 빨리 가는 차, 도로를 막 올라오는 그런 둘이 막 애들 막 타고 가면서 자기들 생각은 저 노인이 비킬까 생각하지 노인은 걸음이 서두니까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팍 부딪혀서 넘어져서 뭐 다리를 부러뜨렸다 넘어졌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저 오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오면 조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고 저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디 외출을 하실 때 외출을 꼭 하신다면은 따뜻하게 입고 따뜻하게 먹고 뭐 어떤 뭐 명약보다도 겨울철에는 따뜻한 향이 최고입니다. 그러고 저는 새벽에 노인들이 잠이 없으니까 새벽에 자꾸 밖으로 뭐 산책도 한다 못 나간대 그런 걸 좀 피하시고 해가 뜨고 나서 움직이라고. 오늘도 아까 한 분이 묻던데 산책은 새벽에 가도 좋겠습니까? 오전에 환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많은 분이니까
어둡기도 하고 요새 6시 반대 깜깜해요. 6시 반대 깜깜하니까 그래 말고 정 움직이고 싶으면 해가 뜨고 나서 움직이세요. 해 뜨는 시간은 7시가 안 되겠어요. 해가 뜨고 나면 일단 그 사이에 몸을 좀 움직여서 나가면 좋지. 뭐 새벽에 깜깜한데 나가다가 넘어져가는 노인들 우리 자주 봤습니다. 특히 계단 같은 사려름이 있다. 또 차 옆에 차를 못 세우는 애들 응달이 있으니까 그 미끄러져서 콩 다쳐온 노인들 많이 봤으니까 저는 노인들을 움직일 때는 꼭 새벽에 말고 해가 뜨고 나서 움직이시고 정 움직이고 싶으면 저녁 먹고 오후 되고 움직이시면 안 좋겠느냐. 새벽 운동은 절대 안 권해요. 대구는 제가 사는 대구에는 전에 오래됐습니다. 앞산이랑 큰 산이 있는데 대구를 지켜주는 산이죠. 서울 같으면 북악산이라고 그런 정도인데 새벽마다 그 중원탑이 있어요. 그 앞산에 기술에. 근데 거기를 새벽마다 올라간 노인이 있었어요. 새벽마다 할아버지 위험한데 어느 날 머리가 혈관이 터져서 왔어요. 새벽에 올라가시다. 그 추운데 새벽에 그 노인이 계단을 운동한다고 올라가다가 혈압이 있다가 팍 터졌어. 그래서 제발 좀 저는 새벽에 가지 말라고 노인들한테 권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이 없으니까 오늘 아이템은 주로 뇌졸중 얘기를 했고 브레인 포그 얘기했고 뇌졸중 위험에 이제 어떤 원인이 있냐 응급처치에 대해서 응급처치를 요약하고 이제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병이 아침에 일어나서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가봤다. 아버지 어머니 방에 가봤다. 평소와 다르게 환자가 뭐 토해 나왔고 쓰러져 있고 뭐 한쪽이 마비가 됐다. 그럼 일단 제일 먼저 자세를 바르게 하라. 자세를 바르게 해주라. 자세를 바르게 해주고 두 번째는 목에 특히 겨울철 같으면 요즘은 목에 터틀넥도 있고 목을 꽉 조이는 거 넥타이도 뭐 두 사람 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꽉 조이는 걸 풀어줘야 돼요. 이 목이 경동맥 이 목에 혈관이 머리에 올라가는데 이게 조여 있으면은 이거 레슬링 할 때 초킹 있잖아요. 꽉 조는 거. 그러면 그 덩치 큰 150kg 쓰러지잖아요. 목을 조으면. 그래서 이 혈관은 겉으로 드러난 이 혈관은 우리가 사형식일 때 목을 교수형 이거 아니에요. 교수형. 이거 확 목을 조는 거. 함부로 넥타이 맨 사람 목을 딱 당기면 아마 상당히 죄가 무거울 거예요. 그래서 목을 풀어주고 토해난 게 있으면 옆으로 치워주고 깨끗이 이빨을 깨끗이 해줘야 돼요. 이게 막 막히면 기도가 막히면 골치가 아프니까 그 해주고 그 다음에 옆에 다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 칼, 가위, 뾰족한 어떤 모서리 이런 거 있으면 좀 피워놔야 돼요. 그러면 뇌졸중 환자는 어제 밤까지 괜찮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자기가 병이 들어서 모르고 훌쩍 일어나다 쾅 부딪히면 문제가 또 병이 한 더 붙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거 대놓고 그 다음에는 정신이 있나 어떻게 봐요. 의식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의식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뭐 조치를 하지. 불러도 대답 없는 사람이요. 이건 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럼 혼수상태. 고치부터 모르고 불러도 모르고 이건 초응급입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119를 바로 전화를 해야 돼요. 뭐 환자 의식이 없다고 뭐 시골 사는 할아버지 오세요, 할머니 오세요, 우리 엄마가 이랬습니다. 이거 시간 없어요. 119로 바로 연락해야 돼요. 의식이 나쁘면 나쁠수록 예원도 나쁘겠죠. 그러니까 정신이 말짱하고 말 좀 어두운한데 이러면 나는 이제 옷을 챙겨 입고 응급실로 가면 되겠죠. 문제는 응급실이 그런 걸 좋지 않으면 응급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평소 알아놓는 건 좋아요. 병원에도 응급실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 병원 옆에는 병원이 있는데 그 제법 큰 병원인데 응급실이 아니에요. 응급실이 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응급실이 안 한다고요. 그 준종한 병원에서는. 그 때문에 제가 아까 주치의제도 주치의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내가 만약에 어떤 이런 갑자기 또 응급 상황이 생기면 갈 수 있는 병원도 하나 생각해 놓는 게 좋아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내가 갑자기 말이 어눌하고 갑자기 힘이 없으면 어느 병원을 좀 실어 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 요새 한미 영화 훈련 하잖아요. 전쟁에 대비해서 언제 전쟁이 나면 우리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연세 드신 분들 대한민국 정의상에는 65세 이상입니다. 그런 분들은 평소 생각해 놓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럴 때 우왕좌왕 하지 말고
환자 이제 평소에 다니는 병원이 있으면 뭐 그들 병원을 가면 되겠지만 대학병원 다니는 분들은 그 어떤 분들은 제가 대학병원에 오랜 동안에 아이고 할머니 이게 시골에서 이 먼 데까지 오시려고 하면 힘들 건데 어떻게 시골에까지 왔나 가까운 병원에 가세요. 아유 나는 자기는 보험이라 생각한다고. 이 병원에 오는 것을 언제든지 내가 무슨 상황이 생기면은 이 병원에 대학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 보험을 들어놓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멀어도 여기 온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들도 주치의 제도를 한 저희 주치의를 믿을 수 있는 의사, 자주 갈 수 있는 의사 주치의를 정해놓고 만약 갑자기 무슨 문제 생기면은 주치의한테 연락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제일 좋겠고, 두 번째는 평소에 갈 수 있는 내가 큰 병이 들면은 이 병원에 가야지 하거든. 그 병원 옆에 사람은 최고지만은 왜 다른 병원에 다른 데 다니고 있는 것 같으면 이 병원을 가야지 하는 어떤 것을 하나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삶의 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뇌졸중 얘기를 하면서 뇌졸중 응급조치와 또 대처 방안, 갑자기 문제 생기면 당황하지 말고 그런 걸 하고, 한국은 제가 봐도 119가 가장 효자가 아니겠냐. 그래서 그 모든 병원에 응급실이 다 있는 건 아니다. 얼마 전에 조선대에 갔다가 학생이 거기서 뺑뺑이 돌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도 신문에서 났잖아요. 그런 거지. 평소에 자기가 갈 수 있는 병원을 하나 정해놓고 하고, 가족들이 모시고 가긴 어려우니까 꼭 갈 때는 평소에 먹던 약 챙기고, 처방전 같은 약국이 다 봉투에 적혀 있으니까 그걸 한 챙겨서 가시는 게 좋겠고, 평소에 하나의 큰 병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불편함을 쫓아가시는 게 제일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뇌졸중의 응급조치에 대해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의사 이동국입니다. 1시간 가까이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